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표와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의 구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차대조표하고 재무상태표 요거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 대차대조표, 뭐 차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대차대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자산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에는 뭐 자본금 포함해가지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이 있죠. 뭐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려면 자산 있잖아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있죠. 네, 여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똑같이 있잖아요. 자본금은 요거는 이제 자본이겠죠. 이건 자본. 네, 그래서 요 계정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현금 흐름표에 세 가지 현금 활동 흐름이 있죠. 영업 활동 현금흐름, 투자 활동 현금흐름은 재무 활동 현금흐름. 요거를 좀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매칭을 시켜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겠죠.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이제 재무 상태가 재무제표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우리가 회계사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매칭을 시켜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영업 활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는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유동자산에는 뭐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들이 많이 이제 영업활동에 매핑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매핑이 되어 있는 게 영업활동에 유동부채가 매핑이 많이 됐죠. 매입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런 것들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왜 매핑이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치 평가를 할 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언제 좀 활용이 되냐면은 유약 현금 흐름표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단기 순이익은 아시죠? 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 금액이 있는 거 단기 순이익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요게 이제 금액이 들어있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계정 항목은 중요하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이것도 중요하겠지.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 거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한 결과물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겠죠. 이게 이제 최종 결과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반영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 기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차감을 해주고, 차감이 아니라 가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각 그 계정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 뭐 써있죠. 퇴직급여, 주식보상금, 뭐 기타 등등 있고, 요것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항목인 거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항목은 뭐 외환 이익,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자 수익, 대손 충당금 환입액, 이런 내용들이 다 디테일하게 있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운전 자본 변동, 요거 클릭하게 되면 있어요. 내용들이.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퇴직급여, 여러분들 퇴직급여가 뭔지는 아시죠? 딱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인지는 아시죠? 종업원 급여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의미가 이 계정 이름만 봐도. 근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자 수익 알 거고, 대손 충당금 환입금 알 거고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있잖아요.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왜냐면 그냥 자산이라고만 써 있어요. 자산. 그리고 부채라고만 써 있어요. 부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자산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을 보게 되면 비유동자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유동자산만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비유동자산은 투자활동에 매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투자 활동은 비유동자산이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뭔가 묵직한 거. 유동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이잖아. 1년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유동자산, 1년 이상 걸리게 되면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활동은 뭔가 묵직한 거를 사들이는 게 비유동자산 투자 활동이죠. 유동자산은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1년 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또 영업활동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자산이라고 써있잖아요. 자산. 그렇죠? 자산. 부채, 영업활동의 부채로 써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매핑이 되겠어요? 자산이니까 영업활동은, 네,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매핑이 되겠죠. 부채는 여기 있는 거 매핑 되겠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산의 감소 증가가 있잖아요. 자산의 감소 증가. 그러면 자산의 감소 증가면 어떤 게 자산의 감소 증가겠냐고요. 부채 감소, 부채 증가 감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부채라고만 써 있어요. 뭐겠냐고요.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죠. 매출채권, 이 자산에는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부채의 증감은 매입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셔야지만 이 내용들이 왜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자산의 감소 증가, 부채 증가 감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다트 그 들어가 보면 약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재무제표 가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시즌이죠. 시즌 반기보고서 다트. 이거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반기보고서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뭐 요거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별도 재무제표 보셔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건데, 여하튼간에 시즌이죠. 반기보고서. 네, 오셨어요. 뭐 처음에는 재무상태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 있고, 자본 변동표 있고, 현금 흐름표 있잖아요. 여기 써있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근데 현금 흐름표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식으로 계정 과목이 되어 있냐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봐보세요. 투자와 활동 현금흐름에 이 디테일하게 좀 써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안에 어떤 내용들이 써있는지. 재무 활동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좀 써있죠.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보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 순이익 써있죠. 근데 비현금 조정이라고 써있어요. 그 주석 28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그럼 주석으로 가보면 돼요. 순 운전 자본 변동 주석 28에 써있죠. 이자 수치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근데 요거 가보시게 되면 있긴 있어요. 여기 주석은 여기잖아요. 그쵸?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28번을 쭉 찾아가 보세요. 많이 내려야겠다. 여기 써있죠. 28 현금 흐름표 써있죠. 연결회사 현금 흐름표 현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그쵸?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표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단반기 영업활동 흐름의 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예요. 비현금 조정 내용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뭐 퇴직급 이거는 이제 있는 거고, 뭐 매출 채권의 감소 여기 써 있죠. 이 매출 채권은 뭐예요? 여기 써 있네.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유동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 영업활동형으로. 그쵸? 근데 아까 전에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재고자산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재고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증감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감 맞죠? 여기 자산이니까 이것이 증가했느냐 줄어들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시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자산의 감소 증가라고 써있잖아요. 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 자산이잖아요. 그게 영업활동에 매핑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매출채권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매출채권은 어디에 써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써있는 거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감소 증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여기 매입 채무의 증가 감소가 써있잖아요. 숫자 다 써있고요. 금액 써있죠. 유동부채 증가 감소 다 써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 주석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보시는 거 예,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보실 때 자산의 감소 증가, 부채 증가 감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잖아.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대부분 뭐다?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저런 내용들이 보통은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알고 계시면은 저게 어떤 이유에서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아시려고 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주석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되겠는데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겠죠. 저거 다 분석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겠는데 근데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의 증감,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여기 써 있잖아요. 자산의 감소 증가. 써 있죠. 이 내용에는 뭐가 포함된다? 이 내용에는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진 않죠. 근데 약간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긴 할 거야.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낯선 건 어쩔 수 없어요. 낯선 거는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 자산의 증감은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하실 게 뭐가 있냐면 매출채권, 매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선급금, 선급이란 건 미리 돈을 준 거잖아요. 선급 비용, 선급 미리 돈이 나간 거고. 미수급은 뭔가 물품을 판매를 했는데 받은 게 없어. 아직 돈을 못 받았어. 미수수익 아직까지 돈이 채워지는 게 아닌 거고.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이제 말 그대로 재고가 있는 거고. 근데 매출채권이 현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현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선급금도 돈이 나간 거지요. 선급 비용도 돈이 나간 거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수금도 마찬가지야. 미수금도 돈을 못 받은 거죠. 이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야.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유동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겠죠.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오히려 현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돈의 현금으로 관점 본다면 매출 채권, 매출에 대한 채권 권리가 있는 것 뿐인 거지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선급금도 미리 돈이 준 거지 그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선급 비용도 미수금도 돈을 못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이 안 들어온 거야.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오히려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자산의 감소가 써있죠. 자산의 감소가 플러스잖아.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거 보실 때 자산의 감소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써있죠.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계정 과목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요. 숫자적으로. 여기 한글로는 증가라고 써있잖아요. 한글에 증가 써있는데 그는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여기도 써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그걸 뭐라고 어떻게 써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되어 있잖아. 가로 속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글로 자산의 감소라고 써있잖아요. 자산의 감소는 뭐예요? 플러스겠죠. 자산의 증가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잖아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글로. 그럼 이건 숫자로 마이너스라고요. 여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유출액 있잖아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의 의미라고. 그러면은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산의 감소잖아요. 자산이 감소됐으면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자산이 증가됐으면 현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됐으면은 플러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플러스다, 여기. 시즌은. 그동안은 마이너스였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다가 여기서 플러스가 된대. 그 자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겠어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좋겠지. 현금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현금 흐름에서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지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자산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매출 채권 같은 거는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매출 채권이 감소를 해야 되잖아. 매출 채권이 감소됐다는 것은 내가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재고 자산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물품이 잘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재고 자산이 줄어들어야지 물품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는 현금 흐름에 봤을 때는 플러스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산의 감소하고 증가 이렇게만 딱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너무 좀 자산의 영역이 크잖아요. 다양하고. 그러면 상상이 안 가요. 머릿속에. 어떤 자산과 어떤 내용들이 증가했는지 모르잖아. 그럼 그걸 알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백그라운드로 매출 채권이 있구나. 자산에는 선급금이 있구나. 선급 비용이 있구나. 미수금이 있구나. 미수 수익이 있구나. 재고 자산. 근데 이 특성이 이 용어만 좀 다른 거지. 용어만 좀 다른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냥 알잖아요.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걸 알고 싶다면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매출 채권의 감소 증가 이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지 뭐. 재고 자산도 여기 다 써있잖아요. 재고 자산의 증가 써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적에 맨날 이렇게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부분만 아실 필요도 있잖아.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거죠. 유동자산이 뭐 어디 어떤 내용들인지. 유동자산에는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내용들이 감소 증감에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자산의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부채 증가하고 감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약간 반대 개념이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부채가 보통 우리가 증가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현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내가 대출을 냈어. 그러면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겠지. 그럼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금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겠죠. 되게 웃기긴 하죠. 부채가 증가한다? 나한테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금이 나한테 더 많이 쌓인다는 거지. 근데 시즌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오히려 부채가 감소하죠. 여기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때만 한번 증가를 했죠. 요 때가 언제지? 연가니까 2020년에는 부채가 증가했었겠지. 근데 2021년부터는 부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은 현금은 나가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 근데 오히려 부채가 감소하는 게 좋긴 하죠. 아무리 뭐 영업 활동으로 인한 거라 하더라도 부채는 빚이니까 감소하는 게 좋긴 좋죠. 자산도 감소하는 게 좋죠. 왜? 재고 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은 그런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감소가
감소가 돼서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고, 부채는 네,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긴 하겠죠. 아무리 현금이라 하더라도 부채를 내가 대출을 내서 현금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긍정적인 현금은 아니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현금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부채가 증가를 하잖아요. 부채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에 지금은 838억이잖아요. 여기서 838억이죠. 근데 만약에 부채가 증가를 했어. 증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0억이 더 부채가 됐다 칩시다. 여기 700억이라고 만에서 700억인데 500억이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 1,500억 더하기 500억이니까 2,0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은 2,000억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2,000억이 돼 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500억이 더 플러스가 돼 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500억 플러스해서 3,300억이 돼 버려. 그러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좋아졌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부채이던 간에 뭐든 간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좋아진 거냐라고 판단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왜? 부채가 증가를 해서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부채란 것은 좋은 건 아니죠. 현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온 건 좋은 거긴 한데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부채가 증가를 함으로 해서 영업활동이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할 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회사가 약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야. 당장에 순수익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의약바이 쪽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현금이 좀 있어줘야죠. 그래야지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당장은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럼 뭐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증가가 반가울 수는 있긴 하겠죠. 당장에 현금이 없으면 직원들한테 월급도 줄 수가 없고 회사 운영이 어렵고 투자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회사들한테는 부채 증가가 고마울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이고 되게 평범한 관점, 통상적인 관점을 본다면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뭐 알려고 한다면은 아까 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뭐 부채가 뭐 어떤 부채가 증가했는지 이거 뭐 주석을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유동부채네. 유동부채는 영업활동가 매핑이 됐네. 그러면 매입 채무네, 그렇죠? 매입 채무잖아. 채무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품을 받았어, 매입을 했어, 상품을 받았어, 거래처를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현금은 들어온 거지. 현금은 나한테 들어왔어. 부채니까 현금은 들어왔는데, 근데 그 돈은 어차피 언젠간 나갈 돈이긴 하죠. 선수금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뭔가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선수익도 미리 받은 거. 미지급금 같은 건 뭐예요? 아직까지 지급을 해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급이 안 나갔어. 그러니까 현금이 나한테 있는 거죠. 현금 유출된 건 아니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동부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 재무상태표 계정이 매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 분석할 때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해석이 좀 가능하십니다. 이해하시는데. 미리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알고 계시면 좋죠. 내가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시게 되면 그냥 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 들어가셔가지고 주석 내용을 보고서 아 어떤 내용이구나 뭐 매입 채무의 증가 감소 이거 보시면 여기 시제님 거잖아. 여기 매입 채무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 그치? 괄호는 뭐라 그랬어요? 괄호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업활동 요거는 이해되셨죠? 이거 설명하는데 30분 걸렸네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공부했다 아,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매핑하는 거 잘 이해 못하시면 많은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단기 순이익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 거. 뭐 현금 유출 없는 비용 이거 어렵지 않죠. 안에 있는 계정 과목 보면 되는 거니까.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이것도 괄호가 됐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차감이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그냥 자산의 감소 증가, 부채 증가 감소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디테일한 것은 아까 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거고. 그래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 보고서 이해를 하신다면 추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은 이 내용들을 가감을 해주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가 2,859억이잖아. 기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요거를 차감해주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클릭해 보시면 별거 없어요. 법인세 납부예요. 법인세 납부를 했으니까 차감이 돼야 되겠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차감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업 활동을 한 순현금 흐름은 2,859억이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영업 활동이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 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는지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긴 할 거예요. 굳이 뭐 이번 시간에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만 좀 매핑 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어 활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약간 오버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를 미리 설명해 드린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번 시간에 잘 이해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제 어떤 게 매핑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 활동 볼까요? 투자 활동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이 있죠.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유동자산의 특히 이거 뭐 장기 대여금액 감소, 유형자산의 감소,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어렵진 않아요. 계속 보시다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 유동 같은 거 단어 어렵지 않잖아요. 유동이면 1년 이내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자산의 증가, 유형자산의 증가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산의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 이렇게 나왔잖아요. 볼까요? 투자자산은 뭘로 매핑되었는지 투자자산은 내용이 그
비유동 자산이 매핑되어 있잖아요. 투자 자산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근데 투자 자산은 이제 비유동 자산이다. 1년 이상. 유형 자산도 1년 이상. 무형 자산도 네, 1년 이상. 기타 하여튼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이잖아요. 예, 그런 묵직한 것들이 투자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유동 자산도 있어요. 대여금. 대여금 내용도 있고 단기 투자 자산도 있고. 요것도 이제 다 들어가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시면 돼요. 내용도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 디테일하게 있기도 하고. 아까 보신데. 여기 클릭하시면 있잖아요. 다 내용. 뭐 있는지. 물론 뭐 상세한 내용은 뭐 이제 아까 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주석 보시고. 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써요. 투자 활동으로의 현금 흐름은 가능하다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좋아요. 단기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죠. 뭔가 자산을 더 사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지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인프라를 더 많이 구성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요만한 규모와 이만한 규모를 키워야지 규모의 경제잖아.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산하는 거고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거로 다르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물론 적정선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투자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투자를 보게 되면 여기 자산이잖아요, 자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차대조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고 자산이잖아. 만약에요, 이게 여기 자산에 다 매핑이 되어 있잖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단기 투자 자산. 이것도 자산이죠. 자산이죠. 대여금도 자산이죠. 투자 자산도 자산. 유형자산 자산, 무형자산 자산. 다 자산이잖아요. 근데요, 투자 활동을 했던 것은 자산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활동을 했던 것이 자산. 근데 만약에 투자 활동을 안 하고 투자가 플러스가 돼 버렸어. 투자하지 않고서 주로 자산 항목인데. 그러면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투자 활동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산은 뭐예요? 부채하고 자본을 합쳐가지고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회사 규모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자산이 하는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투자 활동하는 것은 회사 규모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투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되는 거죠. 마이너스.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이 지출이 안 되고 플러스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 많았으면은 자산이 하는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회사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활동이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각을 했다는 거죠. 매각.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했다는 거야. 판매를 했다는 거야. 그럼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대차제표서에 이 자산이 줄어들겠잖아요. 그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 부채하고 이게 회사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투자 활동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여기 자산 항목에 되어 있잖아요. 자산 항목. 자산에다 써 있잖아. 대여금, 단기 투자 자산, 투자 자산 다 이거 자산인데.
이건 자산을 매각을 한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자산 매각이라는 거죠. 자산 매각을 왜 하죠? 뭐 구조조정 할 때 자산 매각하지 않나요? 자산 매각할 때? 구조조정 때 자산 매각하고 회사에 그 현금이 필요할 때 회사의 어떤 재무가 안 좋아질 때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을 뭐 부동산을 판매를 해가지고 현금을 좀 더 확보하겠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판매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만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니까. 물론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어떤 호재 이벤트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플러스가 될 때도 있긴 있어요. 회사가 뭐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럴 수 있긴 한데 가능하다면 플러스이면 뭔가 리스크가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게 좋긴 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냐면 여기 봐보세요. 투자 활동에는 이 부채로 매핑된 게 없어. 그렇죠? 부채로 매핑된 게 아무것도 없죠. 투자 활동은. 그냥 투자 활동은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으로만 매핑돼 있다고요. 그렇죠? 투자 활동.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 활동의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은 모든 게 다 자산이라는 거, 자산. 자산의 매각이냐, 자산을 더 사들였냐, 회사 규모를 키웠냐. 투자 활동한다는 것은 회사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회사가 더 규모가 커진다는 거고. 투자 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매각을 한 거니까 회사 규모가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긴 해야겠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증가했는지. 네, 투자 활동까지 살펴봤고 이제 재무 활동 볼까요? 재무 활동은 재무 활동에 인한 현금 유입에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재무 활동으로 현금 유입. 여기 봐봐요. 내용이 뭐 사채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겠죠. 뭐 전환사채라는 신주이스컴 부사채 등등등등. 차입금, 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같은 거.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에서 유출액 사채 여기에 차입금 감소 이런 거는 이제 은행에 돈을 갚았다는 거겠지. 금융권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죠. 빚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자산에 이렇게 매핑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부채에 매핑돼 있어요. 부채.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게 단기 차입금. 이거 단기 차입금이니까 여기에 매핑이 됐겠죠.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사채, 여기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영업활동에서도 충당 부채는 영업활동에 포함된 거. 요것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중에서도 자본금, 자본금에 관련된 부분. 근데 요 부분에 또 증감이 있잖아요. 뭐 증자를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거 자본금 그렇죠. 여기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매핑 이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이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유동자산,
네, 유동부채, 네, 비유동부채는 이런 거 있고. 그래, 투자활동은 네, 이제 자산 쪽에 좀 매핑이 많이 되어 있다. 재무활동은 네, 부채에 많이 매핑이 되어 있다. 아니면 자본금에도 매핑됐다. 자본에도 매핑됐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이 45분 정도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 그냥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뭐 우리가 암기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고 이거 암기하세요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린 거는 그냥 이런 내용들이 매핑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원리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좋은 장시간 방송이 진행됐죠. 네,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알죠? 우리가 뭐 회계사는 아니잖아. 투자자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감만 아셔도 되는 거죠. 나중에 까먹으면은 다시 이 영상 보시던지, 네, 아니면 요 화면 네 보시던지 체크하시던지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시간 안녕. 다음 시간 만나요.